2026년 1월 20일자 금융 AI 동향 리포트를 보내주셨네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한쪽에서는 AI 기술 도입하려고 규제라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AI를 이용한 금융 사기를 막으려고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현대판 창과 당패의 대결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 리포트 한 장에 한국 금융의 현재와 또 미래가 동시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랄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엑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더 강력한 브레이크를 개발해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과연 이 질주가 우리를 더 편리한 미래로 데려다 줄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까요? 오늘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그 단서들을 한번 꼼꼼하게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특히 이 리포트는 두 가지 큰 흐름,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가속 페달과 범죄에 대응하는 브레이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돌아가는지 보여주는데요. 그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속 페달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금융당국이 사스 활용 확대와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용어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금융권의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한 변화라고요. 네, 이게 사실상 지난 몇 년간 금융권 AI 도입의 가장 큰 족쇄였습니다. 이걸 풀어준다는 건 이제 달려도 좋다는 공식적인 신호를 준 셈이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은행 데이터는 무조건 은행 내부 전산망,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아주 안전한 내부 도로로만 다녀야 했다면 이제는 더 빠르고 기능도 훨씬 많은 클라우드라는 외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거군요. 네, 비유가 딱 맞습니다. 다만 그 고속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도 일어나죠. 즉,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을 얻는 대신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위험 관리 능력이 필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하,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어요. SAS를 허용한다는 게 결국 은행의 그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듣기만 해도 보안팀은 기절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당연히 모든 데이터를 무작정 올리는 건 아니에요. 개인식별 정보 같은 아주 민감한 데이터는 여전히 내부망에 두는 등 단계적인 접근을 하죠. 하지만 핵심은 금융사들이 최신 AI 기술이 탑재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분석 툴을 이제 우리 은행 앱 개발에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직접 자동차 엔진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대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의 최신형 엔진을 사와서 우리 차에 장착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개발 시간이나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겠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SaaS, 즉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넷플릭스를 구독해서 보듯이 필요할 때마다 월 구독료를 내고 최신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수백억 원을 들여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특히 자체 IT 인프라 투자가 부담스러웠던 중소금융사나 핀테크 기업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아이디어만 좋다면 대형은행과 기술적으로 대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셈이니까요. 그렇게 정부가 AI 고속도로를 뻥 뚫어주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이죠. 리포트에 나온 사건은 정말 영화 같던데요. 네, 피해액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죠. 금감원과 경찰이 공조해서 금감원 검사를 사칭하던 콜센터를 덮쳤는데 피해액이 무려 70억 원에 달했다고요. 와, 70억 원이요. 한 콜센터에서 그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저나 제 가족이 당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검거 소식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리포트를 보면 앞으로 사기 의심 계좌가 발견되면 경찰이나 금감원이 즉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개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선제적 개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지금까지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울면서 신고하고 은행이 서류 확인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그 사이에 범인들은 이미 돈을 다 빼내서 사라져버렸죠.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맞아요.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거래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 거래는 패턴이 이상한데? 라는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돈이 인출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계좌를 막아서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에서 사전 차단으로 완전히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클라우드 기반의 강력한 AI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창을 만드는 기술이 방패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셈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 보안관이 이미 수많은 범죄를 막아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의 한 구절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시도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피해 사례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의 AI 보안 시스템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잠재적 피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방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자, 그럼 그림이 그려지네요. 정부는 고속도로를 열어주고 동시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순찰대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선수들, 즉 금융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리포트를 보니 여기서 각 그룹의 전략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누가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고 또 누가 신중하게 관망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특히 신한금융의 행보가 정말 공격적이에요. 김준환, 강대호, 최혁재라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고 AX, 즉 AI 경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와, 이건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최정예 지휘부를 꾸리는 듯한 그런 비장함마저 느껴져요. 여기서 AX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해요. AI Experience의 줄임말인데 이건 단순히 우리 AI 기술 좋아요 라고 자랑하는 차원은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만나는 모든 순간 그 경험 자체를 AI로 완전히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한 서류를 말하기도 전에 앱이 알아서 준비해주고 내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 달 카드값 관리법을 먼저 제안해주고 뭐 그런 거죠. 고객이 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AX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금융사의 경쟁력은 이 AX에서 갈릴 거예요. 고객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신한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동안 다른 대형 금융그룹들, 뭐 KB나 하나, 농협은 관련 뉴스가 없다고 리포트에 나와요. 이게 단순히 속도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게 신중함인지 뒤처짐인지는 글쎄요. 시간이 지나야 판가름 날 겁니다.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어떤 그룹은 아직 핵심 뱅킹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맞게 전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근본적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신한의 트로이카처럼 강력하게 AI 전환을 밀어붙일 리더십이 아직 부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한이 먼저 길을 개척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지켜보면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고 보니 이런 대대적인 변화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할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각장의 모든 은행이 AI 전문가를 찾을 텐데 그 인력은 다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맞아요. 지금 물밑에서는 AI 기술 경쟁보다 더 치열한 AI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이 굳이 트로이카라는 이름으로 리더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내부 직원들에게는 우리 그룹은 이 방향으로 한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외부 인재들에게는 우리에게 오면 이런 비전을 가진 리더들과 일할 수 있다 라는 매력적인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은행들도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부 영입과 내부 교육을 통해 AI 전문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서울의 대형 은행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리포트를 보니까 광주은행하고 전북은행이 광주광역시의 AI 융복합지구에 공동 전산센터를 짓기로 했다고요? 이건 지방직들의 아주 스마트한 생존 전략이에요. AI 시대의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 같은 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개별 은행이 각자 구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니 서로 경쟁하는 사이지만 인프라만큼은 힘을 합쳐 공동으로 구축해서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자는 일종의 코오피티션, 그러니까 협력적 경쟁 전략인 셈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수도권만의 리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금융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그림이 꽤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정부는 규제를 풀어 AI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신한 같은 선두주자는 AX라는 슈퍼카로 질주를 시작했어요. 다른 경쟁자들은 각자의 셈법으로 타이밍을 재고 있고요. 지방은행들은 연합 함대를 꾸려서 이 거친 바다를 함께 헤쳐나가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레이스의 안전을 위해 보이스피싱을 막는 AI 훈찰대가 도로 곳곳에 배치되고 있고요. 와, 완벽한 정리네요.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예요. AI가 금융시장을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재편할 거라는 거죠. 규제 완화와 기술 경쟁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은행 앱을 쓰는 방식, 대출을 받는 방식,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과는 상상 이상으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단순히 편리해지는 걸 넘어서 금융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리포트 말미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는데 이 AI 기술 적용이 금융을 넘어 해양수산 같은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이 있었죠. 금융권의 변화가 다른 산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금융권의 이 역동적인 변화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불어닥칠 AI 혁신의 축소판이자 예고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은 데이터가 가장 풍부하고 IT 기술에 민감한 산업이잖아요. 여기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AI 비즈니스 모델, 리스크 관리 기법, 규제와 보안에 대한 경험들이 다른 산업으로 아주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AI 모델을 약간만 변형하면 특정 해역의 어획량을 예측하거나 양식장의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금융의 미래는 어쩌면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금융이라는 창을 통해 산업 전체의 미래를 엿보는 기분이에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기술의 진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과 그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치열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그 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과거에 우리는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특정 은행원, 그 사람의 얼굴과 명함을 보고 신뢰하며 돈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AI가 당신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AI가 금융사기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인간의 직감이 아닌 잘 짜인 알고리즘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신뢰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